오늘 이야기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천년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발 속보로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초기 임상 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세계적인 혼돈 상황은 앞으로 1, 2년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세계사 흐름에 크게 영향을 준 전염병 중 하나로 이번 코로나 유행은 이름을 올릴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그 무서웠던 천년두를 정복했는지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년두만큼이나 인류를 괴롭혔고 인류사에 크고 작은 많은 영향을 준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남미 정복의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이 천년두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한 번도 천년두를 접하지 못했던 남미 원주민들에게는 유럽 사람들이 옮겨온 이 천년두에 대해서 전염률과 치사율이 아주 높았을 것은 당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자연 파괴와 야생 동물을 남획하여 서식처를 잃은 동물들의 역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래전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야생 동물을 과촉화하면서 홍역, 결핵, 천연두, 인플루엔자, 백일해, 열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들이 소, 돼지, 오리, 개, 닭 등 여러 동물의 병원체들이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에게 생기는 우두가 사람에게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두입니다. 천년두가 겁나는 이유는 피부에 농고가 생기며 심각한 흉터를 피부에 남기고 그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오면 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심한 농고가 똑같이 폐와 같은 주요 내부 장기에도 일어나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입과 목 안에 생기게 되면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도 마시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세기 동안에도 5억 명 이상이 천년두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한 무서웠고 치명적인 질병이 1977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천년두는 인류가 정복한 최초의 질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의 고름을 이용해서 천년두를 예방하는 우두법을 개발하였는데요. 그는 면역의 개념을 최초로 깨쳤기 때문에 면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고향 시골 마을 의사였던 제너는 우유를 짜는 사람들은 천년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소홀히 듣지 않고 오래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오랜 관찰 끝에 그는 우두에 감염된 사람의 수포 고름이 천년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즉, 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소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가벼운 증상만 남기면서 천년두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에 걸린 우유 짜는 여인의 피부 종기의 고름을 그의 정원사의 8살 된 아들 제임스의 양팔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9일 후에 소년 제임스는 감기 증세가 있었고 식욕도 잃었지만 곧 정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제너는 이번에 천년두에 걸린 사람의 싱싱한 고름을 그 소년에게 다시 주사하게 됩니다. 천년두에 걸려야만 했던 이 소년은
놀랍게도 아무런 천년두 증상이 없이 멀쩡하였답니다. 이것이 1796년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설과 실험 내용을 정리하여 영국 왕립학회에 논문을 제출하였지만 그의 가설과 실험이 너무 혁명적이었기에 더 많은 실험과 자료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연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11개월 된 어린 아들도 포함을 시켜 더 추가 실험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1798년 논문을 출판하게 됩니다. 제너는 이러한 우두법에 사용되는 물질을 백신이라고 명명하였는데요. 라틴어의 항수의 뜻인 바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오래전에는 인류에게 천년두 예방법이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BC 천년경 인도 사람들은 천년두에 걸린 사람의 종기의 고름이나 상처 부위 딱지를 모아서 사람에게 다시 접종하는 인두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딱지를 분말로 만들어 코의 점막에 뿌려주거나 고름은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내고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약해진 바이러스를 몸 안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약독화된 균을 백신으로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로 넘어와서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G형이 확산되면서 감염률과 치사율이 높아질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방역이 너무 잘 되어서 집단 면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2차 대유행기가 온다면 한국 같은 방역 모범 국가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천년두에서 면역 획득 과정을 보았듯이 약한 바이러스 변종에게 먼저 감염되어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이 실제로 2차 대유행 때 더 안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의 몸의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 교수의 스치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